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분석원의 대표 노신규입니다. 오늘은 이미 약속드린 대로 복합동박의 연생산량이 240대다라고 이렇게 회사가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 240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태성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전고체 복합동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태성이 3천억, 4천억 정도 매출이 퀄텀 점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제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저도 역시 이 리포트를 발간한 이후에 저도 주식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성의 복합동박의 제조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연생산 240대라고 회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240대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0대씩 생산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 대를 만드는데 한 달 걸리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한 대를 만들려면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엔지니어가 만약 1월 1일에 이제 시작했다고 가정하죠. 1월 달에 A단 앞단을 1번이라는 엔지니어가 만들어서 2월 달 되면 2번의 엔지니어한테 넘겨주는 거죠. 2번이 그 이제 두 번째 라인을 만드는 거죠. 또 3월 달이 되면 3번 직원에게 넘겨주면 3번이 3단, 마지막에 4단을 마무리하는 직원이 마무리해서 4개월이 되면 이제 제품이 완성돼서 출하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작을 했다고 하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제품이 나오질 않죠. 그런데 4월 달이 되면 20대가 나오겠죠. 그런데 1번이 2월 달 되면 원래 했던 1번 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4월 말에 20대가 생산이 출하가 되고 5월 달에도 생산이 20대가 출하가 되고 6월, 7월 매월 20대씩 출하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연산 240대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공장이 완공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10월 정도에는 이제 본격 좀 출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240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대, 두 대를 만들었던 그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성도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고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R&D를 연구 개발을 하거나 부품을 대량 생산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제작을 해서 끼워 맞추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100대, 200대, 300대, 400대를 하려면 하청업체한테 요런 컨셉으로 또 이렇게 이 모듈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납품을 해라라고 아예 외주를 일부분 던져주면 그것이 일부분은 대량 생산 체제가 될 것이고 또는 일정 부분은 공장에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생산량이 확대되지 않겠어요? 또 지금은 한 대, 두 대를 일일이 손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면 이 엔지니어들도 숙련된 근로자, 숙련된 엔지니어가 되기 때문에 한 달 걸릴 작업이 20일 또는 보름 이렇게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숙련된 그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단축될 수도 있다. 생산이 나오는 시기가. 그리고 지금 회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가동을 한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직원을 더 뽑아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 창출을 하는 것인데 직원을 더 뽑아서 야간 작업을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사장님께서 근로자들을 그 직원 채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봉급을 2배를 더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생산량의 240대는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전고체 복합 동박이 이제 곧 시장의 이슈로 또 두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년 가면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고체형 복합 동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복합 동박을 좀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하지요. 기존의 동박은 말 그대로 6.5 마이크로미터 또는 8 마이크로미터의 순수 동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찢어지는 또 크랙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PP 비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비닐 있잖아요. 저 화면에 보시는 비닐을 기준점, 기재제로 해서 양면에 이제 스퍼터링과 동도금을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롤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 롤이 돌아가는 것은 앞단과 뒷단에 이제 그 말은 노를 말고 있는 과정을 사진 찍은 것이고요. 사실은 좀 빨간 원 안에 있는 것이 실제의 이제 장비죠. 저 장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규모가 있고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것이 아주 여러 종류의 특허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이 복합동박은 이 PP 비닐 양면에 동을 도금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PP 필름 비닐 자체가 부도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나 증착 도금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PP 비닐을 도체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도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드 레이어라고 해서 씨앗층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약 50나노 두께로 아주 얇은 아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른다. 이것을 우리는 스퍼터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플라즈마 공정으로 금속을 이온화시켜서 증착하는 과정에 스퍼터링 작업을 끝내면 이제 비닐 자체가 부도체에서 도체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 도체가 된 비닐을 수전의 도금조의 전기와 속도를 고려해서 하면 그 수전의 도금조에 용융되어 있는 동이 증착, 들러붙은다 라고 해서 약 1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극히 얇은 극박이 입혀지는 이것이 이제 복합동박, 이것이 태성에서 개발한 복합동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복합동박을 개발한 태성이 왜 또 전고체형 복합동박을 개발하는가? 그 이유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 뭐 NCM이나 뭐 여러 가지 배터리에 보면 이제 전해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고체로 봤기 때문에 그 전해액이 아니고 이제 고체 형태로 들어가다 보면 표면에 증착되어 있는 이 동이 산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부식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박의 산화 현상을 방지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이 이제 아주 쉬운 작업은 아닌 고단위의 기술인데요. 자, 복합동박은 이 PP 비닐에 얇게 아까 그 아연층을 50나노로 한번 바르는 스퍼터링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동을 바르는 동도금을 하는 이것이 이제 복합동박이 이제 완성되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니켈을 약 1마이크로 정도 얇게 다시 한번 증착해주는 도금하는 이 작업이 이제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분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 아닙니까? 그 삼성 SDI에서 2차 전지 개발을 담당한 그 임원이 지금 태성의 2차 전지 사업 본부장, 사업 담당 부사장님으로 지금 와 계시고 그분은 이미 5월부터 와서 지금 상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5월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날 임시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 받는 것이고 주식 발행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또 승인받는 그 절차가 바로 이제 10월 30일 날 임시주총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전고체 복합이나 이 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는 그 부사장님의 말씀은
아직도 전고체는 확고한 컨셉이 아직 덜 정해져 있어서 꼭 니켈을 바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니켈을 안 바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연구 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복합동박을 개발한 태성이 니켈을 한 번 더 입히는 저 작업을 하는 것은 태성에게서는 그다지 난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태성의 움직임을 한번 우리는 관전할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텔레그램을 통해서 복합동박과 글라스 에칭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1800년도 미국의 골드러시, 금을 캐는 러시 그 상황에서 정작 금을 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 이렇게 할 때 정작 돈을 크게 번 사람은 청바지와 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글라스 에칭기, 글라스 기판으로 인류는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라스 기판이 그냥 적절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십여 개의 지구상에서 가장 큰 IT 기업들이 그 시장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계속 확산될 거예요. 거기에 글라스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태성의 글라스 에칭기를 맨 먼저 사야 무슨 뭐 연구를 하거나 작업을 하지요. 복합동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급격히 지금 이 복합동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동으로 바뀌려면 복합동박 태성의 도금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태성의 도금기를 살려고 CLTL이나 무슨 비아디나 이런 데서 지금 공장 증설을 해라. 내가 수량이 뭐 한두 수량 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성의 공장을 사고 제가 어제 회사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공장 마지막 그 이제 설계 마지막 그 회의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뭐 2층, 3층, 2층에 올라가는 그 지게차가 2층까지 아예 올라가도록 설계 뭐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한 몇 개월입니까? 4, 5개월 이상 태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주 여러분, 곧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2차 전지의 상당수 회사들은 말이죠.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뭐 빠른 회사는 뭐 내년 뭐 이렇게. 그러나 태성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게 먼 미래입니까?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인이 아주 훌륭한 송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송곳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 솜씨가 부끄럽다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아니 뭘 이걸 굳이 자랑을 하냐. 나중에 이게 판매되고 이 송곳이 몇백 개, 몇천 대 팔리고 이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뭘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어놨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겸손하고 한다고 해서 저 송곳이 세상에 안 알려지겠습니까? 낭중지추 아닙니까? 송곳을 주머니 속에 겸손하게 넣을지라도 그 주머니 속에 송곳은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자주 못하니까 텔레그램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금융분석원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징이 좀 있어요. 뭐 유명한 블로거들이나 또는 그 유튜버들이 어떤 테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유튜버도 있고요. 또는 어떤 섹터, 어떤 2차 전지, 뭐 바이오면 바이오를 막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한 종목을 끝까지 파는 또 그런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종목을 지금 5개 골라놨는데 지금 최근에 2종목이 드러나서 7개 종목을 지금 면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
태성의 차기작이 혹시 나온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좀 귀뜸도 해드리고 좀 사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저희 한국금융부서원에 가입해 주시면 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부서에 가입하는 것은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태성의 복합동박 생산량 연 240대가 그 부분의 해석을 좀 해드렸고요. 전고체 복합동박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감정이 조금 여러 가지가 교차해서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